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이거 한국어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처음부터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제가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 바로바로 3초 안에 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운 이병작 수업, 지금부터 10문장 같이 만들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펜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 영어로 해볼게요. Can I use your pen? Can I use your pen? 가장 먼저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Can I 이거로 시작하고 있죠?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바로 can I 이 패턴이 떠오르시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주어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물어보고 있죠? 내가 뭐뭐 해도 되는지 그 가능성을 묻고 있으니까 can을 가장 앞에 넣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을지 물어보니까 use your pen, 사용합니다. 당신의 펜을. 항상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한국어로는 당신의 펜을 사용하다이지만 영어는 사용하다라는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의 펜이 나오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Can I use your pen? 펜이 없는데 옆에 사람한테 잠깐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Can I use your pen? Can I use your pe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녀는 요리를 잘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를 잘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 영어로 She's good at cooking. She's good at cooking. Be good at 이 패턴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주어에 따라서 I'm good at, she's good at, we're good at 이렇게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무엇을 잘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뭐뭐 하다라는 동사를 쓰고 싶다면 그대로 쓰면 안 되고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하다 cook, 그거를 cooking으로 바뀌었죠. She's good at cooking. 그녀는 요리하는 거 잘합니다. 요리를 잘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She is good at cooking. She is good at cooking. 그녀는 요리를 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드레스는 너무 비싸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의 너무 뭐뭐하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This dress is too expensive. This dress is too expensive. 바로 to 이거 사용했는데 그냥 우리가 to와 비교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길게 끌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too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너무 예뻐라고 하면서 too beautiful, too pretty 이렇게는 잘 쓰지 않거든요. too expensive 너무 비싸, too hot 너무 더워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서도 비싼, expensive 이거와 함께 사용해서 너무 비싸다라고 하고 있죠. 이 드레스는 this dress 어떤 상태입니다. is 너무 비싸죠. too expensive. This dress is too expensiv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This dress is too expensive. 그렇죠. 네 번째는 그녀는 아침마다 차를 마십니다. 항상 일반적으로 늘 아침에 차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현재 시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늘 그런 건 현재 시제죠.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항상 그런 거는 현재 시제니까 drinks tea, 차를 마시다. 원래 모양 그대로 썼는데요. 그 앞에 always도 붙여보도록 할게요. 늘 그런 것도 빈도수에 따라서 항상 그래요, 자주 그럽니다. 뭐 가끔씩 그래요. 보통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걸 우리가 빈도부사, 빈도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여기서 always는 한 90% 이상 항상 늘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꽤 높은 느낌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차를 마셔요 라고 이 자주 하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always를 가져와 봤습니다. She always drinks tea. 그녀는 항상 차를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끝났으니까 언제 마시는지, 어디서 마시는지 이런 보통 시간과 장소 표현들이 뒤에 주로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는 in the morning, 아침에 마신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in the morning 자체를 아침에 이렇게 따로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기억하시면 나중에 꺼내기도 쉽습니다. 이게 at the morning인지 on the morning인지 in the morning인지 이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대로 외워서 바로 써주세요. 그녀는 아침마다 차를 마십니다.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섯 번째는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영어로 바꾸면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장소를 물어볼 때 where is 패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Where is 이걸 하나처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소만 넣으시면 됩니다. 저도 해외여행 갈 때면 Where is the restroom?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느낌을 추가해서 가장 가까운이라고 하면 우리 최상급 보통 EST를 끝에 붙여서 near 근처가 아니라 the nearest 가장 근처, 가장 가까운이라는 의미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약국을 찾으면 Where is the pharmacy?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물론 근처에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건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그는 거미를 무서워해요 라고 하고 있죠. 무언가를 두려워한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 있어요. He is afraid of spiders. He is afraid of spiders. 바로 be afraid of입니다. 비동사에 따라서 I'm afraid of가 되기도 하고요. 주어가 he가 되면 he is afraid of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는 대상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발음하실 때 강세가 afraid, afraid 여기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의 어는 정말 툭 던진다는 느낌으로 힘 하나도 주지 말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fraid가 아니라 afraid, afraid of까지 한 번에 얘기하면 afraid of, afraid of 이렇게 당겨두듯이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거미들을 무서워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He is afraid of spiders. He is afraid of spiders.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있으면 I'm afraid of 그 뒤에 그 대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거기까지 가는데 약 30분 걸려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의미 단위별로 하나, 둘, 세 개 꺼내보도록 할게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첫 번째 의미 단위는요. 시간이 걸립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리다 라고 할 때 동사 take를 사용해 줄 수 있어요. take의 여러 가지 의미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5개에서 1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포함되는 게 바로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it takes,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다. 주어 it을 사용해서 보통 시간 걸리는 거 말해줄 수 있어요. 자, 이걸 먼저 얘기해 주신 상태에서 몇 분이 걸리는지, 몇 시간이 걸리는지 그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30 minutes 이렇게 한 게 아니라 about 30 minutes 이렇게 하고 있죠. about은 어떤 한 점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hink about 그러면 막 이것저것 내 고민과 관련된 것들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을 말할 때는요. 약 이 정도가 돼요. 딱 30분이 아니라 약 3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It takes about 30 minutes 라고 하면 정확하게 30분이 아니라 뭐 25분, 26분, 뭐 34분, 5분 이렇게 그쯤이 된다고 봐주시면 돼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30분 한 정도? 그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get 동사를 사용해서 가다, 도착하다,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럼 get there, 거기에 가다죠.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가는데 걸립니다. 이렇게 가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는데 이렇게 미래 느낌을 to를 앞에 넣어주시기만 해주시면 돼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거기까지 가는데 약 30분 걸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길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시간이 걸려요. It takes. 한 30분쯤? About 30 minutes. 거기까지 가는데 to get there. 하나씩 해주시고 어색한 부분 보완해서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요.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헤어질 때 할 수 있는 인사말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바로 만들어 보면 I had a great time today. 물론 I enjoy, 나는 즐겼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Have a good time, had a great time. 이렇게 해서 즐거웠다, 좋은 시간 보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인사할 때도 얘기하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이런 식으로 말이죠. Have a great time. 물론 great을 다른 아주 긍정적인 느낌을 가진 good, excellent, wonderful 등으로 바꿔주셔도 괜찮은데 일단 great으로 기억해 주시면 아주 무난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즐거웠는 거 우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하는 거니까 과거형인 had를 써서 I had a great time 이렇게 하겠고요. 마지막 시간 표현 today 오늘을 넣어서 I had a great time today.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d a great time today.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I had a great time to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은 제 생일은 5월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 My birthday is in May. My birthday is in May. 이렇게 돼요. 자, 항상 사람이 주인공일 수는 없겠죠. 내 생일, 이게 바로 주어, 주인공이 됩니다. My birthday, 뭐뭐입니다는 is, 뭐라고 하고 있죠? 5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나타낼 때 어떤 지점을 콕 집어서 5시 이런 시간을 얘기할 때 at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게 시간이 모여서 좀 더 크게 되죠. 어떤 요일 같은 걸 얘기할 때는 on을 사용합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날이나 요일 등을 포함하고요. 이게 점점 더 커지면 월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연이 되죠. 2050년 이런 것처럼 말이죠. 이런 것들은 in을 사용해요. 그래서 5월에 in May, at on이 아니라 in과 함께 사용된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일은 5월이에요. My birthday is in May. My birthday is in May. 자기 생일을 넣어서 말씀을 주셔도 괜찮은데요. 만약 저로 한다면 My birthday is in September. 제 생일은 9월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난 월을 넣어서 한번 꼭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요.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요. It's too far to walk. It's too far to walk. 자, 여기서도 등장한 게 두 개 있죠. too, 길게 얘기하면 너무 뭐뭐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짧게 to라고 하면 뭐뭐 하기에 이렇게 앞으로 있을 미래 느낌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단위부터 보면요. It's too far. 너무 멀어요.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냥 너무 먼 게 아니라 to walk. 걸어가기엔 너무 멀다. 걷기에 너무 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이거를 투투용법이라고 했거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기억했는데 사실은 문제 풀 때는 얼추 되지만 이거를 실제 얘기하려고 하거나 들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하나씩 얘기하는 연습하면 이렇게 규칙 같은 거 안 외워도 충분히 잘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걸어가기에 너무 멉니다.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t's too far to walk. It's too far to walk. 앞에 있는 to는 길게, to, 뒤에 건 짧게,
t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걷기에 너무 멉니다. 다시 해볼까요? It's too far to walk.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얘기하려고 하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입으로 연습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씩 다 같이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펜 좀 사용할 수 있을까요? Can I use your pen? Can I use your pen? 그녀는 요리를 잘해요. She is good at cooking. She is good at cooking. 이 드레스는 너무 비싸요. This dress is too expensive. This dress is too expensive. 그녀는 아침마다 차를 마셔요.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She always drinks tea in the morning. 가장 가까운 약국이 어디예요?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Where is the nearest pharmacy? 그는 거미를 무서워해요. He is afraid of spiders. He is afraid of spiders. 거기까지 가는데 약 30분 걸려요.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It takes about 30 minutes to get there.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I had a great time today. I had a great time today. 제 생일은 5월입니다. My birthday is in May. My birthday is in May. 걸어가기엔 너무 멀어요. It's too far to walk. It's too far to walk.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준입니다. 입에서만 맴돌고 밖으로 나오지 않은 영어, 제가 3초 안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일상적인 영어 표현을 10개 들고 왔고요. 이것들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려서 여러분이 바로 만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오늘은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쁜데 어떤 부탁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I don't have time today. I don't have time today. 일단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시간이 없어요. 없다는 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어 동사가 문장의 첫 시작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는 부정으로 하고 있지 않다니까 I don't have. 가지고 있어요, 있습니다는 I have. 그런데 부정은 I don't have. I don't have.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바로 이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I don't have time. I don't have time. 그리고 마지막 장소나 시간 같은 것들을 끝에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니까 I don't have time today. I don't have time today. 굉장히 피곤한 얼굴로 실제 상황처럼 얘기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 저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I don't have time today. I don't have time today.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가게는 몇 시에 문을 닫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가 몇 시에 문을 닫는지 이거를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몇 시? 이거를 가장 먼저 넣어주시면 돼요.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몇 시는 what time. 우리 시간 물어볼 때 what time is it? 이렇게 하죠. 앞에 있는 what time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하죠. 너 뭐뭐 하니? 라고 해서 do you를 많이 사용할 건데요. 여기서 주어가 you가 아니라 가게가 몇 시에 닫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the store, you가 이걸로 바뀌었고요. 자연스럽게 3인칭 단수니까 do 대신 does를 가지고 왔어요. do you는 익숙한데 아직 does the store, 이거는 어색하다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사용해보지 않아서 조금 어색한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에는 동사. 몇 시에 닫는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close. 그래서 가게는 몇 시에 문을 닫습니까?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 우리 여행 같은 거 갔을 때도 그러죠. 저 가게에서 다 끝나고 오는 길에 쇼핑하는 게 편하잖아요. 막 들고 다니면 무겁기 때문에 야, 너 저 가게 몇 시에 닫는지 알아? What time does the store close? 여는지 알아라고 하면 끝에 close를 open 이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점심 먹고 보통 낮잠을 잡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I usually take a nap after lunch. I usually take a nap after lunch. 제가 일부러 살짝씩 끊어서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의미 단위별로 가장 앞에서부터 오면 저는 뭐뭐를 합니다. 주어 동사인데요. 의미를 살짝 더해서 저는 보통 뭘 하죠. 일반적으로 보통 무엇을 한다라고 할 때는 usually 이거를 동사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뭐 하죠. 보통 I usually 여기까지 한 번에 와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사용한 표현을 가져가 볼 건데요. 네, 그냥 뭐 가다, go, 먹다, eat 이렇게 바로 꺼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표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낮잠을 자다, take a nap. 자는데 낮잠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복잡해지거든요. 낮잠을 자다, take a nap.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듣기도 좋고 나중에 꺼내 쓰기도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 가볼게요. 저는 보통 낮잠을 잡니다. I usually take a nap. I usually take a nap.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점심을 먹은 후에 잔다라고 하니까 after lunch. 뭐뭐 전에는 before, 후에는 after. 그래서 여기서는 after lunch가 되겠죠? 저는 보통 뭘 해요? I usually. 무엇을 하냐면요. 낮잠을 자죠. take a nap. 그게 언제냐고요? 점심 먹고요. after lunch. 하나, 둘, 셋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I usually take a nap after lunch. I usually take a nap after lunch. 이렇게 하나씩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중에 애매하게 하는 데가 아니라 확실히 내가 듣고 쓸 수 있는 나만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하고 있고 이거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했죠. 이거 우리가 What did you do 땡땡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혹은 주말을 지나고 만났을 때 이 질문 많이 합니다. 저도 영어 스터디할 때 사실 뭐 매일같이 하다 보니까 질문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What did you do yesterday? 너 어제 뭐 했어?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하나씩 보면 무엇을 what 뭐뭐 하세요가 do you라면 과거 뭐뭐 했니라고 바꾸면 did you가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what did you do? 무엇을 하셨나요? 뭐 했어?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참고로 가장 앞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의문사가 등장하면 강세를 주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What did you가 아니라 What did you do?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난 주말은 last weekend. 뭐 지난 주말, 지난주, 작년 이렇게 지난 걸 얘기할 때는요. last 다음에 그 시간 표현을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끝납니다. 지난 주말이니까 last weekend. last weekend. 지난 주말에 뭐 했어요?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What did you do last weekend? 이렇게 되죠. 다섯 번째는 8시에 데리러 갈게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I'll pick you up at 8. I'll pick you up at 8. 자, 주어 동사 사이에 이번에는 will이 등장할 겁니다. I will.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축약해서 얘기하면 I'll처럼 발음이 돼요. 빠르게 하면 I'll. 원어민들은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하는 것보다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축약형으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도 한번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I'll 하면 듣는 사람은 앞으로 무언가를 하겠구나, 미래를 말한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뭘 하냐면 pick you up. pickup은 차로 데리러 가는 걸 얘기합니다. 저도 이거는 한 번씩 쓰고요. 마치 이거 약간 외래어처럼 많이 쓰곤 하는데요. 내가 픽업해 갈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간에 누구를 픽업할 건지 얘기하는데요. pick you up, 너를 데리러 간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I'll pick you up, 너 데리러 갈게, 차로 데리러 가는 모습을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at 8, 시간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땐 at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저녁 8시 at 8. 네, 물론 상황에 따라서 at 8라고 하면 아침이 될 수도 있고요,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at 8 in the morning, at 8 a.m. 이런 식으로 앞뒤에 붙여주시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쯤에 얘기하는데 at 8 하면 아침인가 라고 생각하진 않겠죠? 상황상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표현해 주셔도 괜찮아요. 8시에 데리러 갈게. I'll pick you up at 8. 여섯 번째는 10분 안에 돌아올게요 라고 하고 있죠. 잠깐 외출할 때 어디가? 라고 하면 요 근방에 금방 나갈 거야, 나 10분 안에 돌아올게. I'll be back in 10 minutes. I'll be back in 10 minutes. 이번에도 미래 나타낼 때 사용됐고요. 어떤 동사, 가다, 샤워하다, 먹다, 이게 아니라 돌아올게 라고 하고 있죠. 이럴 때는 돌아온 상태가 된다고 해서 be back, I'll be back. 이거는 많이 들어본 거 아닌가요? 영화 터미네이터 혹시 기억하시나요? 가장 마지막 장면에 I will be back, 다시 돌아올게 라고 하고 있죠. 거기서는 굉장히 비장한 느낌으로 사용됐지만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돌아올게, 올게 라는 말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냥 I'll be back, 다시 돌아올게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 표현이 더해지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지금으로부터 몇 분 혹은 몇 시간 후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in을 사용합니다. 아내가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간 표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후가 돼요. 그래서 in 10 minutes 라고 하면 듣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0분 후에 돌아올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ll be back in 10 minutes. I'll be back in 10 minutes. 10분 안에 돌아올게요 라고 하고 있죠. 조금 길게 느껴진다면 I'll be back, I'll be back 이렇게 하나, in 10 minutes, in 10 minutes 이렇게 하나, 덩어리별로 연습해서 나중에 붙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다 같이 해볼게요. I'll be back in 10 minutes. 자, 7번째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만남 있으면 우리가 헤어짐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헤어질 때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진짜 즐거웠어요, 이 정도 말 한마디 덧붙여 주시면 좋은데요. I had a great time today. I had a great time to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Have a great time. 좋은 시간을 보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나중에 딴 거 빼고 Have a great time.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안부 인사를 전해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have의 과거 형태 had를 사용해서 I had a great time. 정말 좋은 시간 보냈다, 즐거웠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라고 하니까 I had a great time today. I had a great time toda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8번째는 여기서 너무 멀어요 라고 하고 있죠. 진짜 먼 거리를 얘기할 때 어떻게 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 가세요. 이거 걷기에는 좀 너무 힘든데? That's too far from here. That's too far from here. 먼, 이렇게 할 때 far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멀다가 아니라 너무 멀다라고 하면 to를 좀 길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Too far. That's too far. 그건 너무 멀어요. 그리고 출발점은 from인데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너무 멀다라고 하면 from here. 이거를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거기는 여기에서는 출발해서 가기 너무 멉니다. 간단하게 여기서 너무 멀어요. That's too far from here. 아니면 친구가 어디 가고 싶다고 했는데 나 거기 걸어갈 건데 괜찮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걷는 거는 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힘들겠는데? That's too far from here. 그거 여기서 너무 멀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그냥 우리가 공부한다라기보다는 나중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That's too far from here. That's too far from here. 그리고 9번째는요. 그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비싸요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그거 너무 비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앞에 뭘 붙이면 될까요? I think it's too expensive. 여기서도 나왔죠? 주어가 that's가 아니라 it'라고 사용해도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too expensive. 그냥 비싼 게 아니라 너무 비싸요. 여기서도 too 길게 끌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it's too expensive 라고 하는 것보다 I think를 붙이면 뭐뭐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요. 딱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약간 완화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it's too expensive. 말투로 하면 이런 느낌이라면 I think it's too expensive. 이런 식으로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서 얘기해 보세요. 그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I think it's too expensive. I think it's too expensiv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좋은 생각인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 나쁜 생각이야, 별로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돌려서 해보도록 하죠. 내 생각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안 드는데 이렇게 돌려 말한다면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네, 물론 it's a bad idea. 그건 나쁜 생각이야. 별로 좋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돌려서 얘기할 때 좋은 게 I don't think입니다.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 그럴 때는 I think의 부정 형태 I don't think 이걸 사용해 보는 거죠.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제 생각에는 그거 별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말하는 느낌입니다. 다 같이 해볼게요. I don't think it's a good idea.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장 쉽고 재미있는 입영작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세요? 전 유럽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표현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입에서 맴돌고 나오지 않는지 제가 모두 꺼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영어 문장 만드는 연습을 반복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문장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10문장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인데요. 이걸 영어로 바꿔볼까요?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좋아한다. I like.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렇게 평소문을 쓰면 부정문이나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3개 많이 사용하거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거 얘기할 때 I like. 여기서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I don't like. 여기까지 바로 먼저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 동사가 영어의 절반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만 말하면 끝나죠. Cold weather.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추울 때 나 추운 날씨 별로 안 좋아하는데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고 있고요. 몇 시에 뭐뭐 하세요? 일어나다. 이렇게 의미 단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주시고 하나씩 바꿔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는
what time. 뭐뭐 하세요는 do you. 이걸 붙여볼게요.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몇 시에 뭐뭐 하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do you 자리에 did you나 can you 등 다른 것과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늘 하는 건 do you를 사용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at time do you? 몇 시에 하세요? 다음에 어떤 행동만 넣으면 끝나죠. 일어나다, 눈을 번쩍 뜨다라고 해서 wake up 이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get up 이거 사용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눈을 뜨는 건 wake up, 몸을 일으켜서 어우 잘 잤다고 일어나는 건 get up. 사실은 두 개 중 뭘 써도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겠죠. 이번에 wake up을 써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몇 시에 일어나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가본 적이 있어요도 경험, 가본 적이 없어요도 경험. 경험을 말할 때는 현재 완료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이죠.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never 이거를 빼고 보시면요. have pp. 이번엔 비동사의 pp 형태 bene을 사용해서 어디에 있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있어 본 적이 없다지만 가본 적이 없다, 와본 적이 없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go나 come보다 비동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she has been to. 여기까지 하나의 패턴처럼 기억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와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에 와본 적이 있다고 하면 she has been to Europe. 자, 그런데 중간에 단어가 하나 들어갔죠? 바로 never 이건데요. 물론 부정문을 만들 때 has에다 not을 붙여서 hasn't 이걸 많이 사용하는데 나는 부족하다.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다라고 하면 never이 잘 어울립니다. 한 번도 절대 뭐뭐 해본 적이 없다. 이 정도로 강한 느낌이 되죠. 그래서 강세를 주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만약 가본 적이 있다고 하면 She has been to Europe. never만 빼면 되니까 아주 간단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책이 책상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우리 보통 사람을 주어로 써서 I, you, he, she 이런 게 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그럼 어색하지 않을까요? 책, 얘를 주인공으로 주어로 둔다면 문장은 훨씬 더 쉽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책은 어떤 행동을 막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책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라고 비동사와 함께 말이 활용되고요. The book is, 책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어 동사 얘기했고요. 이제 어디 있는지만 얘기하면 끝나겠죠. 책은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치 전치사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여기서는 under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래에 있는 걸 말합니다.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where is my book? 하면서 책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친구가 재원, the book is under the desk. 책상 아래에 있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책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라고 해볼 거고요. 영어로 바꿔볼게요. 지금 이 순간에 드레스를 입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말해볼게요. She is wearing a blue dress. She is wearing a blue dress. 지금 입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한 거고 현재 진행형 비동사 플러스 ing 형태입니다. She wears 여기서 she is wearing 이렇게 모양이 바뀌어 주시면 됩니다. ing 강세 주시면서 생생한 걸 떠올리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녀가 입고 있는 거예요.
She is wearing. She is wearing. 뭘 입고 있죠? A blue dress. 파랑 드레스를 입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She is wearing a blue dress. 한 번 더요. She is wearing a blue dress. 현재 진행형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째는요.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거고 영어로 하면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얘기해 볼게요. Could you? Can you와 could you 중 어떤 게 더 공손할까요? 그렇죠. Could you? 이게 더 공손합니다. 왜냐하면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혹시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거기 때문이죠. 그냥 해줄 수 있어? 그리고 혹시 있잖아. 해줄 수 있을까? 돌려 말하는 게 더 공손하게 느껴지죠. 그래서 Could you wait a minute? 1분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나요?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도 뭐 다급할 때 1분만, 1초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1분, 1초를 달라는 게 아니라 잠시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도 a moment, a second, a minute 전부 다 잠깐만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할 때는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을 말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뭐뭘 하고 있었다. 과거의 어떤 한 시간을 콕 집어내서 그때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걸 말해줄게요. He was reading a book. He was reading a book. 이렇게 되겠죠. 원래 현재 진행형으로 했다면 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 비동사, 요거를 과거로 바꿔주면 과거 어떤 한 시점에 뭐뭐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어저께 밤에 막 전화를 한 겁니다. 친구가 저에게. 근데 제가 안 받았어요. 친구가 야 어젯밤에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 어제 한 10시쯤이었는데 뭐 하고 있었어? 라고 하면 I was reading a book. 나 책 읽는 중이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게 과거 진행형이라고 보면 돼요. He was reading a book. 바로 이것처럼 말이죠. 한 번 더 해볼게요. He was reading a book.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8번째는 그들은 추울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옷 입는 거 봐봐. 이렇게 바람 불고 춥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반팔 티 하나 입고 갔잖아. 내가 그렇게 자켓 들고 가라고 했는데 걔네들 틀림없이 추울 거야.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추측해 볼게요. 그러면 They must be cold. They must be cold. 이렇게 됩니다. must는 틀림없이 뭐뭐일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they are cold가 그들은 추워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라면 They must be cold 라고 하면 그들은 분명히 추울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가진 채로 하는 추측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애매하게 확신이 많이 떨어지는 추측으로 바뀐다고 하면 They might be cold. 그들은 추울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고요. must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어제 뭐 하셨어요? 라고 묻고 있죠. 무엇을 하셨나요? 어제. 이렇게 순서대로 꺼내주시면 되고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what? 너는 했니? Did you do? 과거를 물어볼 때 뭐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 did you입니다. 그래서 did you do? 라고 하면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여기다가 이제 뒤에 이제 주어 동사 다 꺼내고 난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하나씩 꺼내주세요. 이번에는 어제라는 정보를 더하니까 yesterday. yesterday. 어제 뭐 하셨어요는 What did you do yesterday? 어제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10번째는요.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매운 음식을. 네, 이거 좀 많이 보던 형태 중에 하나죠? 영어로 바꿔볼까요? I don't like spicy food. 좋아하지 않는 거 I don't like. 그 다음에 대상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매운 음식은 spicy food라고 하는데요. 중간에 끼어있는 이 P는요. 약간 된소리로 발음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spicy가 아니고 spicy. 여기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강세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spicy라고 하면 조금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된소리 내주세요. spicy food. spicy food.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에다가 매운 음식 spicy food 이걸 넣으면 완성됩니다. 나 매운 음식 안 좋아해. I don't like spicy food. 내가 원래 안 좋아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얘기해서 좀 알듯말듯하게 느껴질 건데요. 이럴 때 2번, 3번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복습해 주시면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저랑 같이 해요. 따로 하면 잘 안 되잖아요. 2번씩 얘기해 볼게요. 저는 추운 날씨를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cold weather. I don't like cold weather. 몇 시에 일어나세요? What time do you wake up? What time do you wake up? 그녀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She has never been to Europe. 책이 책상 아래에 있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그녀는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She is wearing a blue dress. She is wearing a blue dress. 잠시만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wait a minute? Could you wait a minute? 그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He was reading a book. He was reading a book. 그들은 추울 겁니다. They must be cold. They must be cold. 어제 뭐 하셨어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What did you do yesterday? 저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요. I don't like spicy food. I don't like spicy food.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초보자를 위한 영어 입영작 수업.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장들을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쉬워 보이지만 잘 나오지 않는 것들 제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10문장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몇 시에 라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어요?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3초 안에 안 나온다. 이거는 아직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한번 해보시면 되죠.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되는데요. What time? 이게 시간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몇 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몇 시에 뭐뭐 하세요까지 간다면 What time do you? What time do you?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go to bed. 이렇게 됩니다. 뭐 굳이 나눠보자면 몇 시에 what time? 뭐뭐 하세요. do you?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하나의 이 덩어리로 보시면 좋거든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바로 What time do you? 까지입니다. 몇 시에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고요. 잠자리에 들다 go to bed. 이걸 더하면 What time do you go to bed? 이렇게 되죠. 제가 나중에 이런 표현 또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뒤에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What time do you? 여기까지는 내가 봤던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커피 좋아해요? 아니면 차를 좋아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건 영어로 Do you like coffee or tea? Do you like coffee or tea? 이렇게 되죠. Do you like? 좋아하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do you 했었죠? 이 do you에다가 좋아하다, 마음에 들다, like를 더하면 좋아하세요? Do you like? 이렇게 계속 배웠던 게 연결되니까 내가 조금 헷갈리더라도 한번 내가 배운 거를 통해서 꺼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커피 좋아하세요? 라고 하면 Do you like coffee? 여기서 끝나겠는데요. or tea까지 해볼게요. or를 더하면 이거 혹은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선택권을 줄 수 있습니다. coffee or tea? 커피 좋아하세요? 아니면 차를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Do you like coffee or tea? Do you like coffee or tea?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영화 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누군가가 What are you doing now?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혹은 Can you help me with this? 이것 좀 도와줄래? 다양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겠고요. 이럴 때 난 영화 보고 있어서 움직일 수 없다, 널 도와줄 수 없다 라고 하면 I'm watching a movie. I'm watching a movie. 이거 진행형을 사용하는 거 깜빡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은 내가 진행형을 사용하고 싶지만 형태가 조금 다르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는요, 주어와 비동사까지 I'm 여기까지는 마치 하나처럼 쭉 이어가신 다음에 강세를 주면서 동사 ing, watch가 보다라면 watching, 이렇게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watching a movie. I'm watching a movie. 그냥 I watch a movie라고 하면 저는 영화를 봅니다 라는 의미가 되지만 I'm watching a movie라고 하면 저는 지금 영화를 보고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차이점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I'm watching a movie. I'm watching a movie. 이렇게 꼭 강세를 주면서 지금 영화 보는 중입니다. 이 표현을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건 너무 비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비싸. 영어로 하면요, This is too expensive. This is too expensive. 저는 흥정을 정말 못하는데요.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심리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표현을 항상 넣더라고요. How much is it? 이거 얼마예요? 뭐 땡땡 dollars 이러면 Oh, this is too expensive. 이거 너무 비싼데요? 라고 하는 거죠. 비싸다 이렇게 할 때는요, 비싼, expensive. 여기다가 too,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길게 to라고 하면 너무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too expensive, 너무 비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This is too expensive. 이거 너무 비싼데요? This is too expensive. 이건 너무 비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방 돌아올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의 명대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 떠올려 주시면 돼요.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물론 터미네이터에서는 right back고 I will be back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I will.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축약 형태로 I will이 아니라 아으처럼 발음됩니다. 혀 끝을 윗이빨 뒤쪽에 살짝 붙이면서 아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I will하고 똑같은 의미인데요. 축약 형태로 보시면 돼요. 뭐뭐 할 거다란 미래 표현입니다. I'll be back.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right을 붙이면 더 강조하는 느낌이 됩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금방 돌아올게요. I'll be right back. I'll be right back. 잠시 나갔다가 올 때는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 금방 돌아올게. I'll be right back. 이렇게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두통이 있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어떤 질병이나 어떤 아픈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have 동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허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모두 have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두통은 headache 이렇게 되고요. I have a headache 라고 하면 두통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I have a headache. 저 머리 아파요. 두통이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 나 감기에 걸렸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I have a cold. have a cold 라는 표현을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두통, headache 이렇게 하는 것보다 have a headache 이런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꺼낼 때 훨씬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두통 있다? have a headache. 뭐 친구 중에 철수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두통이 있다라고 하고 싶으면 철수 has a headache. 이렇게 금방금방 꺼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는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라고 하고 있죠. 인사를 하면서 이야기 나눠서 정말 좋았습니다. 헤어질 때 굿바이만 하지 말고 이런 표현도 한번 써보세요. It was nice talking to you. It was nice talking to you. 좋았습니다. It is라고 하면 현재인데요. was라고 하면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다 지나간 시간, 오늘 막 즐겁게 얘기하고 놀고 이러고 헤어질 때 되니까 좋았어요 라고 예전 얘기를 해야겠죠. It was nice. It was nice. 여기까지만 해줘도 되지만 여기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뭐뭐 해서 좋았습니다 라는 의미를 전해줄 수 있고요. talk to,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talking to you, 당신과 이야기해서 좋았습니다.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쓰는 것들은요, 조금 헷갈릴 때는 그냥 통째로 외워주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thank you, I love you, you're welcome 이런 표현을 쓸 때 문장의 구조 같은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진 않죠. 그래서 자주 쓰는 것들은 반복하고 통째로 기억해서 한 번에 나올 수 있게. 자, 이제 헤어질 때 바이바이 여기다 한마디 더 붙여볼게요. 뭐죠? It was nice talking to you. It was nice talking to you. 그렇죠? 자, 8번째는 산책하러 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책하러 가자. Let's go for a walk. Let's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이것도 따로따로 하지 말고 go for a walk. 한 단어처럼 쭉 이어서 한 호흡에 쭉 가보세요. 이게 바로 산책하러 가다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Go for a walk. Go for a walk. 산책하러 가다. 우리 산책하러 가요는 Let's go for a walk. 우리 뭐뭐 해요 라고 제안할 때 쓸 수 있는 let'를 활용했죠. 우리 산책하러 갑시다. Let's go for a wal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째는 저는 선물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게 가서 May I help you? 누군가 이 종업원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좀 선물을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몇 살이세요? 누구 선물이세요? For my wife. 그러면 이런 선물 어떨까요? 라고 대화가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다 플러스 찾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도 함께 기억할 수 있겠죠. I'm looking for a gift. I'm looking for a gift. Look for, 이거는 어디 있지? 라고 하면서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는 동사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진행형까지 더하면 I'm looking for, 나 찾고 있어. A gift, 선물을 찾고 있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m looking for a gift. 저는 선물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looking for a gift. 선물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girlfriend. 저는 여자친구를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pharmacy. 저는 약국을 찾고 있습니다. 네, 꼭 선물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나 사람 등을 찾는다고 할 때도 사용해 줄 수 있으니까 요거 뒤에 단어 바꿔서 여러분만의 표현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자, 그럼 10번째는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죠.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뭔가 소망할 때 바래요, 소망합니다는 I hope. 문장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이것부터 꺼내주시는 거죠. I hope. 자, 어떤 걸 소망하는지 이제 주어 동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You feel better soon. feel better 하면 기분이 좋아지다 라는 말도 있지만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 상태가 좋아지다 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you feel better. 네가 컨디션이 괜찮고 몸이 아주 회복되는 걸 말하죠. 마지막 soon, 곧, 빨리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의미 단위로 다시 한번 나눠보면요. 저는 바래요. I hope. 몸이 괜찮아지기를. You feel better. 빨리, 곧이요. soon. 연결해 볼까요?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웠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프닝에서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5가지 문장 오늘 배웠던 거 중에 다시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What time do you go to bed? What time do you go to bed? 영화 보고 있어요. I'm watching a movie. I'm watching a movie. 이거 너무 비싼데요? This is too expensive. This is too expensive. 저 두통이 있어요. I have a headache. I have a headache.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I hope you feel better soon. I hope you feel better soon.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숙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나으시길 바래요.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이 들자마자 순식간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복해 봐야 되고요. 손으로 써보고 입으로 말해보는 걸 병행하면 더 좋습니다. 댓글로 마지막 한번 써보세요. 정말 실력이 쑥쑥 자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